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5년도 제10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청공축제의 색다른 좀 공연과는 다른 그런 부대 행사 하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심포지움인데요. 오늘 심포지움은 저희 청공축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를 사랑하시고 또 청소년 공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단 돌아가면서 소개를 한번 각자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예, 저쪽 끝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연극 평론하는 엄현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연출하는 서경원이고 현재 드라마 앤 시어터 삶이라는 곳에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연출하는 이태린입니다. 저는 극단 예술 창작 공장 콤마인드에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굉장히 모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청공축제와 좀 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막 저희가 그냥 막 아무나 섭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청공축제랑 인연을 맺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태린 대표님 어떻게? 네. 저는 사실은 바야흐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회 청공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때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아서 4회 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 번 더 공연을 한 2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청소년극 관심 갖고 열심히 창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린 대표님 2018년 제3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 대상팀입니다. 네, 그때 대상 그 공연이 뭐였죠? 저희는 뮤지컬 콩나물버스라는 작품으로 대상 받았습니다. 네, 콩나물버스 기억하시죠? 예, 저희 작품하고 같이 경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우리 서경현 대표님은? 저는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7회 그때 참가했고 지수가 누구야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또 내년도에도 그 다음 23년도에도 이제 한 번 더 초청받아서 공연을 했던 만남의 인연이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제 7회 축제 때 대상을 받은 지수가 누구야 공연팀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 쌤은 저희 축제랑 어떻게 연을 맺게 됐었죠? 예. 저는 이제 연극 평론가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극장이나 공연들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축제들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극부터 이제 관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커감에 따라서 지금 아이는 고2인데요. 네, 점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제 관심도 이제 청소년극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겨서요. 그래서 청공축제를 좀 들락날락 관람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신 콩나물버스하고 여기 지수가 누구야? 저 두 작품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박정우 대표님의 빨간 기타도 기억합니다. 그 작품이 경연작을 갔어요. 네, 이렇게 저희 축제랑 뭐 직접 간접 뭐 이렇게 연을 맺고 계신 분들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다양하고 심도 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상 받은 작품들 그 후에 활동이 좀 궁금한데요. 그 대상 받은 작품뿐만 아니라 요즘 뭐 극단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사실은
2018년도에 그 대상을 받고 나서 사실은 바로 이어서는 청소년을 만나는 공연을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회를 많이 찾기는 했었으나 이 대상이라는 영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 않았었다가 코로나 이후에부터 사실은 그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르코에서 어린이 청소년 예술 지원을 그 작품으로 다시 받아서 한 번 더 청소년들을 만나서 디벨롭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개작을 해서 공연을 올리게 됐고요. 그것이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연 봄날 사업으로도 또 연결이 돼서 청소년들을 한 2년 정도 연속적으로 더 만나게 됐고 이후에 또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으로 이제 전국의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공축제의 이 대상 수상작이라는 그 타이틀이 네. 굉장히 작품에 힘을 많이 실어줘서요. 네.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사실 그게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공연을 딱 선택해 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또 신뢰도도 주었던 것 같고 저희도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서 더 재밌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청축제 대상작이라는 그 타이틀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네요. 네, 저는 분명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축제 측에 뭐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지수가 누구야나 살미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누구야는 이 천공예술축제가 그 공연유통 지원 사업에도 예전에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거기도 초청을 받아서 그 지수가 누구야 작품으로 지방의 관객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는 좀 이번 연도 그리고 작년도에는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극 작업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시민 청소년, 시민 노년, 시민 중장년층들로부터 출발하는 창작 작품으로 여기까지 이어져서 하는 그 어떤 예술 교육과 공연 창작의 순환 구조를 좀 연구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네, 그게 작년 올해 제일 힘쏟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예,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제가 듣기로 살미는 그 청소년 축제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청청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청소년 극 안에서 청소년과 노년이 어떤 특별한 시공간과 특별한 소재로 뭔가 불가능하지만 잠깐이나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세대 통합, 뭐 대화,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단체가 시민 참가팀들을 뽑고 그 시민 참가팀들에게 협력 예술가들을 보내주고 그들로부터 출발하는 예술 교육과 예술 창작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축제 발표 이런 컨셉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회째 하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5회째가 됩니다. 예, 아니 이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좀 공식적으로 좀 청청로 축제는 저희 청공축제랑 좀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좀 내년도에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많이 진짜로. 아니라 진짜로. 네, 감사하죠. 정말로 저도. 이 공개적인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얼른 저는 오라고. 네, 저기 워낙 그냥 너무나 도전적인 시도들이어서 외부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다 지금 저희 단체의 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인력만이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어른들 있는 것만으로 좀 진짜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여기 있는 저희 그 진행 요원들 다 자부담입니다. 저희 네, 저희도 지원 받는 거 아니고 다 자부담이에요. 네. 네, 아무튼 뭐 내년에는 좀 그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모티브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 이 축제가. 그래요? 네, 아. 정말로요. 알게 모르게 저희 축제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대상팀이니까 수상 뭐 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 경연제 하는 거를 상당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연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축제에서 경연제를 꼭 해야 되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경연대회를 한 이유는 방금 이제 저희 콤마운드 그 콩나물버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좀 어렵게 그 청소년극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장치 그런 타이틀로 좀 우리 수상이나 시상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모아져서 이제 결론은 이제 시상을 하기로 한 건데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상을 한 의도가 잘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 시상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 뭐 더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 서두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천공축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우리 엄혜인 선생님한테 어렵지만 좀 발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발제를 준비했으니까요. 그거를 듣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이제 주어주신 시간은 15분이고요. 제가 15분 동안 좀 지루하게 여러분들을 만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청소년극이 과연 이 한국연극 안에서 어떻게 공연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글을 잠깐 써보았습니다. 네. 제가 미리 준비를 원고를 했고요. 부분 쭉 읽어가면서 네, 발제를 하겠습니다. 10회를 맞이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우리나라에 참 축제가 많죠. 지역문화 활성화, 뭐 관광 효과와 연계된 경제적 효과, 뭐 시민들의 예술 경험 기회, 뭐 공연예술의 축제의 역할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 10회를 맞이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의 역할은 한편으로 아주 명확해 보인다. 청소년극의 장르 활성화란 예술적 목표가 우선 떠오른다. 사실 천공축제가 시작될 무렵 10년 전쯤인데요. 그때에는 어린이 청소년극 장르에서 그 어린이극의 성장과 확산에 비해서 청소년극은 개념이나 전문 예술단체, 작가, 연출가 등 아주 모호한 것들이 많았다. 물론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천천히 이제 해결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10년 전에 비해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이에 청소년극은 굉장히 독립적인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했고 또 정체성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이제 연극만의 것이 아니라 문학이나 무용, 청소년 무용 뭐 이런 것들도 요새 좀 눈에 띄고 있더라고요. 다른 예술 장르와도 함께하고 있다. 청소년 그 천공축제는 그 청소년 연극의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는데요. 민간이 주축이 돼서 10년간 이러한 노력을 성실하게 지속해 온 것은 상당히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극 생태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축제 주체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재정과 규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공공이, 즉 지자체나 재단이 주체가 축제일 때 꼭 단지 좋기만 한 것인지, 이제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공연예술 축제에서의 그 상태를 보았을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에 너무 축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고요. 축제의 존폐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권을 특히 가졌을 경우에 축제의 성격이나 정체성의 변화를 갖고 또 대표의 교체에 따라 예산의 변화를 겪고 사업이 축소되고 이건 그냥 그런 식으로 늘 일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요. 또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뭐 축제가 활성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역시 갑자기 그것이 폐쇄될 경우에는 축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또 공공이 축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활성화되고 무언가 사업을 한다는 것, 그것이 치러야 해낼 성과, 목표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축제가 되게 자율적이고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축제의 성장이나 지속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재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축제를 만든 이들이 지향
방향성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예산이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여러 축제들을 보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또 10년 동안 이 축제는 아주 단단하게 운영이 돼 왔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축제는 변화하고 시의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죠. 네, 성공축제는 10회 동안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각 공연팀이 한 회씩 공연하고 열흘 이하로 또 장소가 거의 같은 곳에서 치러집니다. 공간이 같았는데요. 민속아토리 1, 2관에서 주로 번갈아 가면서 운영되었고요. 이제 매일 작품이 바뀌면서 공연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저는 이제 이게 극장의 셋업 기간이나 아무래도 창작자들이 극장 공간에 익숙해질 시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 관객과 만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대로 축제가 공연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번에 유튜브로 몇 작품을 보면서 분위기가 이렇구만 뭐 이러면서 도움을 받았고요. 여기 독특한 것은 아까 대표님께서 살짝 얘기하셨지만 경연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건데요. 이것도 또 보면은 많은 대한민국의 연극 축제들이 경연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경연 방식에 대해서 그다지 어떤 축제성을 더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심 유발하는 건 좋지 않지 않나요? 이런 쪽에 시선이 강했는데 또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작품이나 작가나 연출가에 대한 후속 지원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또 경연 방식이 갖는 어떤 역할들, 기능이 있다는 것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쪽 양날의 검이 있는 거죠. 축제는 청소년을 위한 작품들이 대상인 만큼 또 이제 청소년 평가단을 운영하셔서 청소년들이 합평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꽤 아기자기하게 오늘 같은 심포지엄이나 뭐 개폐막식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뭔가 디지털 세대랑 또 관객들이랑 연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청소년 축제인 만큼 청소년들과 소통을 강하게 이제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천공축제 관람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나 축제 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청소년 관객 목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도 고2 엄마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지 학원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정기적으로 공연을 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근데 또 이쪽 공연의 스케줄은 상시 그들을 위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하는 부분은 아마 축제 측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셨을 부분일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이제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청소년극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이라고 늘 이제 바라는 이제 마음이죠. 공공이 만일 무언가 개입을 한다면은 이 지점에서 뭔가 청소년 관객과 청소년 연극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지점을 좀 적극적으로 좀 관객 개발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포지엄 전에 이번에 이제 축제가 아르코에서 처음 묶여갖고 진행을 하셔서 이게 좀 관객 홍보에 도움이 되셨는지 이제 좀 그거는 살짝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축제 내부적으로 홍보 인력이나 어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리고 올해 첫 시행이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또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다른 청소년 글에 대한 곳에서도 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어쨌든 청소년 극의 장르 문제는 이것은 청소년과 소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연극이라는 거가 이제 이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장르 정체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에 이제 서두를 이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네, 약간 축제 이제 작품에서 제가 몇 작품 이제 본 기억들과 또 그래서 청소년극이 담아냈으면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약간 주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발제를 해봤습니다. 네, 천공축제 작품들은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작가가 직접 새롭게 쓴 창작극 위주가 대부분이고요. 혹은 청소년 소설도 각색한 것도 있고, 뭐 교과서에 수록된 해외와 뭐 고전 소설들을 각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이효석의 메밀꽃 픽류령 뭐 이런 그런 현대 소설 단편 소설들 뭐 이런 것들을 와 이런 것을 보는구나 막 이러면서 본 적이 있고요. 뭐
고전 소설을 이렇게 각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청소년 현실에서 어쨌든 소재를 취하고 있고요. 이럴 때 확실히 청소년극이구나라는 정체성이 부각되기도 하고요. 또 경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수상작이 이제 또 한 번 더 공연을 하면서 이제 무대화 기회도 되고 있고요. 청소년 그 참가 단체들은 전문 단체가 대부분이고 또 성인극 전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어린이극 경우에도 청소년극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청소년극 전문 단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로 공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잘 몰랐다가 여기 와서 본 경우들도 있고요. 또 청소년극을 만들고자 하는 신진 예술가들의 무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창작 주체들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축제가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적 시도로서는 어쨌든 청소년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통 중에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음악각이나 그래서 뮤지컬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굉장히 저의 경우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단단한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들이 더 재밌지 않니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은 좀 감성과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음악이나 좀 비언어적인 요소들, 좀 무대 미술들 이런 것들과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소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린이극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극을 이렇게 작품을 보았을 때 딱 보면 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굉장히 가볍게 이제 그 청소년 관객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제 좀 가벼운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지나고 나서 좀 심각한 이야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심각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는 좀 뒤로 이제 15분 지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약간 이런 것들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제가 생각할 때 음악극이나 뮤지컬이 많은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소재 발굴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소년극만의 스토리텔링, 어떤 청소년극의 담론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어떤 여지들 그런 거에서 좀 고민을 해서요. 이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제가 그동안 공연을 관람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좀 소회이기도 한데요.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이면에 내면과 심리, 어떤 청소년기의 특수성 등을 조금 더 이 예술 장르가 담아냈으면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청소년 특성 중에 다 봐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아주 모든 거의 특히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하는 건 성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장과 관련된 아픔, 통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장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이제 그 변화를 겪는 또 몸에 집중하는 이런 연극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성장과 관련해 간혹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기가 인간의 신체적 성장의 아주 마지막 단계로서 이 시기가 지나면 변화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청소년기가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즉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무서운 것, 호기심 혹은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입장들, 철학이나 이런 것들, 인간이 스스로와 외부를 지각하는 어떤 자질의 바탕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시기에 결정이 되고 저는 이건 좀 약간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에 걸쳐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 예술 향유 쪽에서는 특히나 그 아주 데이터 연구 쪽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유소년기에 많이 접했던 예술 장르나 취향들이 취미로서 발전됐을 때 이후 성인이 지난 이후에는 좋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이 사람이 막 6, 70, 80년 사는 것들이 20년, 10년 사이에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극은 그 시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연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기의 세계관과 철학관이 이렇게 존재에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감정이나 세계는 무엇일까? 저는 다시 성장이란 키워드로 되돌아와서 긍정이나 회복 혹은 자신감을 갖는 삶의 경험이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떤 그 분명히 아주 인생의 60, 80년의 그 인생의 경험에서는 좌절과 실패는 이렇게 그 예상이 어떤 되는 경험들일 텐데요. 이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을 미리 이제 해야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자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가 이렇게 존재 바탕에 대한 준비를 끝내고 이후엔 이제 또 다른 더 어린 존재랑 나약한 것들을 키워내기 위한 삶의 몸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작품들은 여기서 약간 격가지로 또 나오는 생각에서 어떤 인생이란 모험에 뛰어들기 직전에 두려움과 공포로 현실과 단절한 채 어른들의 세상은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데 몰두하는 아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품에서 기성세계는 잘못돼 있고 어른 존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고 판타지적 색채가 강한 이들은 어떤 그들만이 통하는 서로를 위하는 언어로 채워져 있고 어떤 허무맹랑하고, 하지만 이들 작품도 역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세상, 자신감을 갖는 목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이나 예술 장르들이 결국 청소년들이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 어떤 것들을 그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청공축제에서 만난 작품들은 청소년을 위한 예술 작품들로 기본적으로 당장 아마 청소년 관객들과 현장에서 학교에서 만나시고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호흡은 작품이 지루하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청소년들을 염두하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 예를 들어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서 보면은 성인 관객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청소년 관객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바로 전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또 공연팀 입장에서는 대부분 강당이나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또 청소년 관객들은 막 굉장히 많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많이 참 현실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당연하지만 이제 극장에서 아이들이 연극을 본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연극이나 어떤 청소년 관객들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들이 또 드라마 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다수 접하는 관객들로서 제 딸을 생각하고 썼는데요. 청소년 관객들은 또 무대에 아주 호의적일 수 있는 아주 잠재적 관객이라고도 생각해서요. 청소년과 호흡하고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좀 공연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작품이 충분히 청소년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분이 남았나요? 청공축제 의와 앞으로를 위해가 5분 안에. 네. 뭐 앞으로를 위해서는 별 조금 남았습니다. 네. 청공축제는 그동안 뭐 어떤 작지만 또 단단하게 자신만의 규모로 10회 동안 차분하고 성실하게 이제 여정을 밟아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제 운영돼 왔고 적정한 규모로 안정적인 호흡을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이러한 균형 감각을 저는 되게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균형 감각이 없으면 이제 지속성이나 이러한 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축제가 갖는 그런 점에서 좋은 어떤 사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적정 규모 면에서 그렇긴 한데 또 그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그냥 제안을 몇 가지 드리는 점이 있다면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 축제가 아마 지금의 규모는 아마 어떤 현실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예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모가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그 어떤 1회 공연되는 횟수가 좀 늘어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제 또 배우들이 공간에 익숙해질수록 어쨌든 더 좋은 연기가 나고 작품이라는 것이 더 만들어질 텐데 단 1회 공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청소년극 작품 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플랫폼의 기능을 좀 더 확실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수적으로 좀 늘어나면 어떨까. 규모 면에서 저도 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좀 더 청소년극의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이제 플랫폼 기능 강화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에 이제 아카이빙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해오셨어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과거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카이빙의 범위를 저는 좀 예술가들의 인터뷰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다른 무엇보다 이제 청소년극을 만든 예술가들은 무슨 철학을 갖고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청소년 지금 이 시대 왜 청소년극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이 시대의 청소년극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또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아카이빙을 조금 심화하거나 이제 격가지를 치는 거를 좀 제안드리고 또 뭐 리뷰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 10년을 가시는 또 길을 위해서 저의 이제 작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네. 이상 아우.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안해주신 이제 그 참가 팀들의 이제 공연 횟수 증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관객 개발이나 이런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청소년 관객을 오객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개별적으로 나와서 공연을 이렇게 티켓을 사서 본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예,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사실 잘 못 보죠. 왜냐면 예,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예, 조금 바쁘기도 하고 예.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네 본인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저는 예. 연극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사실 제 친구들 제가 근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진 않아가지고 근데 정말 특별한 경우네. 제 예. 친구들 중에서는 아예 그냥 공연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축제를 좋아하는 축제 공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 아, 좋습니다. 저 친구 목소리가 나가나요 지금? 조금 멀어요. 지금 뭐 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재생을 해 드리자면, 저 지금 오신 저 청소년, 저희 지금 청소년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공연을 되게 좋아하고 자주 보러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청소년 중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학교를 여기 한국에서 다니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뭐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개별적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그런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아이돌 콘서트나 뭐 이런 거를 보러 가죠. 이렇게 저희처럼 뭐 연극이나 이런 공연을 보러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그렇게 공연을 보는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는 이때 이제 주로 많이 봅니다. 뒤에 얘기를 더 하겠지만 학교로 또 상당히 또 많은 공연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해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런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을 한 명 만났는데 1년에 그 업체가 저한테 그 친구가 질문해서 우리가 공연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1년에? 깜짝 놀랐어요. 300회 합니다. 300회. 공연이 한 4개, 6개 돼요. 그 공연들이 이렇게 막 교차로 다니면서 회차가 300회예요. 완전. 근데 그렇게 가는 공연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가는 공연들의 질이 어떠냐는 좀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 시장들이 존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극이 가야 할 길이 또 확장해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관객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네,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나눠보도록 하죠. 그 두 분 발제문 들으면서 뭐, 이렇게 뭐 궁금하신거나 질문의 형태도 좋고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토론할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재린 대표님 막 여기 막 뭐라고 많이 그 기재를 하셨어요. 예. 네, 공부를 많이 했고요. 네. 왜냐면 또 훌륭한 참석자입니다. 네. 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올 수는 없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왔는데 우선은 그 엄혜연 선생님 발제문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청소년극을 창작하는 창작자 입장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좀 짚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러니까 뭐 되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막 적어서 질문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맨 처음에 이 청소년극 소재에 대한 부분, 주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그 발제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기에 보는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 결정한다라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이 갔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아버지, 그림책, 미술책 이런 게 집에 굉장히 많아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제 예술가를 좀 꿈꾸고 지금의 어떤 저의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년 극을 하는 입장으로서도 어떤 극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가 어떤 성장이나 통증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또 어떤 다른 주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도 지금도 계속 어떤 그 외에 어떤 감정적인 결합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볼 때 연극이라는 게 스토리텔링이기도 하지만 그게 감정적으로 딱 결합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감화가 일어날 때만 사실 그게 더 이렇게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집중하는 측면에서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냉정한 관객을 만나면 전혀 만나지 않으려 감정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과 정체성 이야기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럼 청소년극이 좀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토론 주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잡았는데 그 두 번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잡은 토론 주제가 청소년극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위해 청공축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꼭 청공축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극의 이제 다양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극이 좀 다루어야 될 내용, 주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누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경영 대표님 질문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어머니 선생님? 네. 네, 좋아요. 저는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열을 해주셨어요. 네, 그 요즘은 그 뭐죠? 그 성인극이라고 좀 이렇게 지칭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일반 극단 뭐 이 극단들에서 다루는 청소년극을 하는 그 극단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집단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청소년극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러니까 뭐 어떤 팀은 뭐라 그러죠? 요즘 영 어덜트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쪽에 가까운 극들이 좀 많이 출연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보셨어요 그런 공연들? 아,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각기 다 그런 작품들의 이제 의미와 가치가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청소년 관객이 그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 어덜트 대상의 그 공연들은 확실히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 좀 20대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의 기준이 좀 젊기 때문에 어쨌든 20대 대학생들의 감수성에 굉장히 잘 호소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영 어덜트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렇고, 근데 청소년의 이제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어린아이 같은 측면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어쩌면 저희 나라의 그 입시라는 그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이 어떤 면에서 그런 예술적 감수성의 면에 있어서는 더딘 걸일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것은 특히나 남학교나 남학생들의 공연들은 아주 정말 거의 전멸에 가깝다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춤이나 이런 걸 추지 않으면 남학생들은 정말 그나마 여학생들은 무언가 대사를 하면 문학적인 어떤 언어를 이제 들으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예술적 감수성이나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예술적 경험도 또 되게 적고요. 특히 공연 예술의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극의 다양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주제가 좋을까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의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치 성장이나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보편적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다양한 관객들, 근데 많은 수의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조금 더 넓지 않을까라는 경우의 수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그 지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경 대표님네 공연은 제가 봤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청소년극이 다뤘던 그런 내용이나 뭐 주제들 이런 것과는 좀 약간은 좀 결이 다른 공연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하는 소재나 주제나 질문들이 왜 그러하냐면 지금 이 대화가 어느 위치에 왔나 제가 잠깐 핀에 다시 꽂아보자면 이제 청소년극에 대한 소재나 주제나 질문들이 또 발제하신 것 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던 것 같고, 그거 물고 그러면 청소년극의 다양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제가 거기까지 쫓아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재나 주제나 질문은 사실 선생님, 은주님 뭐든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행, 사랑, 뭐 질병, 뭐 평등.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소재와 주제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왜? 어떤 청소년 관객들이 뭐에 더 선호하고 해서 관객 개발로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쫓아와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뭔가 저는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극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괄호 열고 청소년극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의 태도의 다양성, 전 이게 좀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고민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이 청소년극을 만드는 예술가들의 창작자들의 태도가 무엇인지가 먼저 논의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선택되는 소재나 주제들은 사실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약간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좀 번외로 빠질 것 같지만 좀 청소년극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이 왜 창작자들이 청소년극을 만드는가, 이게 이 토론 두 번째 질문에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더 정리되면 추가 의견 남기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 왜 창작자들은 청소년극을 만들까? 인가요 질문이? 네, 그게 이제 더 고민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아. 소재와 주제 그리고 이제 뭘 하느냐보다 예술가들이 청소년극을 만드는 태도나 시선이나 관점이 무엇이냐가 더 점검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천공 축제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냥 대화 나누다 제가 생각이 돼요. 본인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그 저기 연출님이나 대표님이나 그 삶이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청소년극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 중이고 네. 그래서 좀 네.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청소년 관객들이 오지 못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그게 정말 너무 이상과 같다면 네. 차라리 소수의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네. 그 소수의 청소년들과 같이 청소년극 전문 단체들이 뭔가 협업 워크숍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천공 축제에 출전하는 작품으로까지 연계가 된다면 네. 그렇다면 청소년 친구들은 본인이 청소년극 창작의 어떤 일원으로서 함께했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본인들이 협업 워크숍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자기의 일상이 극화되는 그 과정에서 또 지인의 친구들이 올 거고 또 가족 단위가 또 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양적인 관심이 아니라 질적인 청소년들과의 만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정말 그 소수의 청소년들과의 작업을 오히려 해야 청소년극을 하는 의미나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저희는 신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양적인 관객을 만나려는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정확히 왜 이들이 어떤 예술적 경험을 하길 희망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단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먼저 경험하는 게 우선이라서 그렇게 소수의 청소년들과의 작업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전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대부분 아, 예상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술가분들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청소년 관객이랑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어떤 또 철학이나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건 좀 뭐 예술가들의 본능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아카이빙에서 제안한 게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오히려 그런 철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하고 아까 또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옛날에 과거에 청소년극이 만들어서 추구했던 거랑 뭐 지금은 좀 변화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무언가 좀 기록이 된다면 혹은 정리가 되거나 이야기가 되거나 뭐 이렇다면 또 뭐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두 분 네.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자면요. 저는 우선 두 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이 축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을 때 우선 저는 이 오늘의 심포지움을 좀 생각하면서 제일 깊게 생각한 것은 천공축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축제의 타이틀에 저는 그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축제가 갖는 아주 특별함은 대상이 분명하고 청소년을 위하는 공연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술가가 왜 청소년극을 만드는가 보다 사실 우선 청소년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그것이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예술가가 그것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저는 오히려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술가가 나한테 이 청소년극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하면서 청소년과 만나는 과정은 예술가의 어떤 예술성을 발전시키기 위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 저는 지금 이 축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청소년 관객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이고 그들과 예술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게 더 상호 보완적으로 이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축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특별한 지점은 타 축제와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축제가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사실 이 매개점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관객 개발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작품을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건 제가 이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 무언가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어떤 소재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보편적인 그 큰 대주제에서 사실 청소년 공연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막 창작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과 정체성의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청소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야기 뭐 지금 아이들이 가장 열광적이라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입시에 대한 불안이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소재적인 측면으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청공축제에서 계속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 좀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술가가 청소년극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청공축제에서 우리가 청소년으로부터 출발하는 예술가는 어느 지점을 연결해야 되는가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뭐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만난 그 청소년극 하는 그 단체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뭐 관념이랄까, 이것을 이제 그 이렇게 막 뒤흔드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저희는 그 학생 단체 관객 대상 공연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지 안 하려고 해요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9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청소년극을 하는 쪽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현재 상황에서의 그 기획적인 그 구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 관계 모객을 생각하지 않고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과거랑 이제 앞으로 가는 거랑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청소년 관객을 만난다라는 게 그야말로 되게 좀 한정적이고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소수일 거고 그런데 그게 공연 행위로서 그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지금 올해 이 축제에 온 작품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층위의 작품들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저 작품은 말 그대로 그 학교 현장에 가서 공연되어지는 형태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만든 작품인 것 같다라는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소수의 집단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정해진 그룹들 뭐 혹은 그런 학교 현장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극장 중심으로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연령대도 뭐 조금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청소년 쪽의 연령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위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아래거나 이런 쪽에 주 타겟을 맞춘 작품들이 오고 그런 좀 다양한 층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축제의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해서 그 방향성에 맞는 작품들을 이렇게 그 무대에 선보이는 게 좋은 건지 뭐 그런 고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축제를 하면서. 제 얘기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 우리 성영 대표님은 저 발전을 들으면서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그런 거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질문보다는 네. 저기 그 마지막으로 제안하시는 그 부분이 네. 다 유효하고 뭔가 동의가 되고 네.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따로 질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야기의 방향을 좀 저희 축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꿔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좀 세 번째 질문 토론 주제로 잡은 거 저희 축제와 그 영국 축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다른 축제와 저희 천공 축제가 좀 차별성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가져가야 될지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위한 방안들은 뭐가 있을지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림 대표님이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계속 막 이렇게 제가요? 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저한테 얘기를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네, 우리 축제가 좀 그러니까 보통 축제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과 큰 그 외형적인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연 선생님 그 발제문에도 좀 나왔지만 다른 축제가 진행되는 거 비슷비슷한데 좀 저희 축제가 다른 축제와 좀 차별성을 가지려면 뭐 어떤 거를 좀 뭐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기보다 저한테 이 축제를 내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꼭 맞아. 생각해서 오라고 저한테 하셔서 맞아요. 네. 계속 생각을 계속하면서 왔거든요. 맞아요. 그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축제를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고백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그 엄혜인 선생님 발제문에서 있는 것처럼 사실은 청소년극에 대한 담론이 계속 확장되는데 이 천공축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더 확장시키는 게 아주 차별성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청소년 극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서경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오히려 반대되게 이 청소년 극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지점을 저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에게 이 연극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고의 확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로서 이 연극이 기능하기를 좀 희망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면 지금 두서없이 막 말씀드립니다만 공연이 끝나고 좀 분명히 다 같이 모여서 창작진들과 교사와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소규모의 그룹별로 계속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보고 끝나는 거면 그냥 재밌는 공연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볼 것 같으면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극장까지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공연을 보여주는 거라면 공연이 끝나고 분명히 이 공연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야기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어떤 그 매개자의 역할일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그 교사이거나 보호자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어떤 잣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창작자의 생각과 이 사고를 좀 확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중간에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역할로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공연이 지금 단회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관객 모객의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확장될 수 없다면 단회를 하더라도 끝나고 그런 장이 그 인원들과 함께 아주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연극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게 나를 또 다음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의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청소년기 안에서도 생애 주기별 그 대상의 구체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극 같은 경우는 좀 발전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더 생애 주기별로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청소년 극은 좀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생이 볼 수 있는 공연과 고등학생이 봐야 되는 공연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창작자도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어느 부분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매개하는 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구체화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게 향후에 아카이빙하는 방향에서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저희 청국축제 저희가 이제 예심을 네. 공모를 해서 하잖아요. 거기 예심에 신청작 들어온 것 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그 전에는 이 공연은 뭐라 그러냐 초등생 혹은 어린이 대상 공연인데 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작품들이 되게 신청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생애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의 범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밑으로는 확실히 더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그냥 중학교 이상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등 고학년 요쪽은 이미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거나 접하는 거나 이게 이미 뭐 중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극단들도 그 대상의 작품들을 이건 청소년극이야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장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천공축제에서 제가 이제 저도 참여했던 단체로서 하나를 제안을 드려보자면 그 단체들은 사실은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막 너무 만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창작 과정에서도 너무 만나고 싶고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발품도 팔고 학생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 만들기 어려울 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사실 어려울 때 공연을 선보이고 나서야나 만날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드라마터그의 개념으로 어떤 뭐 그게 교사이던 혹은 뭐 어떤 분들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술의 영역이 아닌 학생들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분과 같이 매칭이 되어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공연팀과 공연팀과 예를 들면 아르코에서 지금 그 낭독 신춘문예 같은 걸 할 때 네. 평론가 선생님들과 드라마터그 선생님들과 약간 매칭을 해서 하는 작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저희 청소년극을 어떤 양적 또 질적으로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으로 청소년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봐줄 수 있는 청소년과 굉장히 밀접한 분과 예술가를 좀 매칭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예술가의 시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발전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까지 열심히 생각해 왔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그런 거를 실제로 오셔서 저희 청국축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그 교사의 그 영역과 교육의 영역과 이제 청소년 극을 이렇게 좀 겹치게 이렇게 자꾸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연극 교육의 부분이라든지 교육 연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러니까 좀 교육 연극이 이제 저는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요. 네, 좀 이렇게 앞으로의 시류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교사님이나 제가 장학생들을 딱 한 번 만나 뵀는데 정말 전혀 다른 시각으로 공연을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시각으로 공연을 전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생들하고 진짜 소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뭔가 이게 이렇게 겹쳐지면은 뭔가 연극에도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 아까 이태린 연출가님께서 이제 뭐 청소년극의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직 그쪽 너무 성장이라든지 키워드가 좀 답보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넓혀질 수 있다면 근데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이제 그래서 만약 그게 답보 상태이고 교착 상태라면은 벗어나고 확실히 무언가 다른 변화는 이제 맞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청소년극이 어떤 변화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것이 이제 또 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물론 넷플릭스랑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가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그 청소년극들이 더 가볍고 재밌고 환상적인 영역도 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의 그 재미난 데몬 헌터스인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판타지라든지 판타지물이라든지 뭐 팬픽이라든지 아이들은 정말 완전히 그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노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연극이 아주 주제적이고 심각하고 사고를 확장하고 이런 영역도 있어야 되지만 굉장히 쾌락적이고 재미있고 오락적인 것도 저는 있다면은 또 그것도 청소년극이 할 수 있다면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작자분들께서 더 진지하게 되게 작품을 봐주시고 저는 좀 가볍게 어디 재미나는 거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축제를 운영하면서 축제에 쓸 작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뭐 심사를 해서 고르긴 하지만 심사위원들도 아마 그런 작품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좀 심각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아이들에게 그런 지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작품도 필요하지만 진짜 좀 말초적이고 막 즉자적이고 이렇게 좀 방방 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연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연을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도 이제 청소년극이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증거겠죠. 근데 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생애 주기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공연 본 날 보면 신청할 때 이게 초등 대상 작품이냐 중등이냐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에 저희 축제도 그런 거를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초등 고학년 대상 작품이냐 중등 이사장님 괜찮나요? 네? 그거 괜찮을까요? 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뭐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위한 방안 뭐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그거 너무 동의해요. 청소년극의 대상을 청소년 관객의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 동의해요. 이게
결국 극장으로 초대하거나 학교로 찾아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음. 학교 찾아갔을 때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학생 남학생 다르고 근데 또 남학생들은 또 어떤 그들만의 멋짐이 있고 쿨함이 있고 가오가 있고 그래서 안에서 극적인 경험이 다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겉으로 티 안 내고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학생을 위한 거냐 뭐 고3을 위한 거냐 고1, 2를 위한 거냐도 시도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세분화 작업도 좀 너무 유의미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축제를 운영한다면이라는 그 문장을 또 가져와서 얘기해 보자면 전 뭔가 이렇게 올해의 키워드들을 한번 정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네, 올해의 키워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습니다. 올해 키워드. 뭐 사고, 뭐 유튜브, 뭐 죽음, 뭐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로부터 출발하는 창작팀들을 모집하는 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천공예술축제가 신진 단체를 발굴하고 신진 예술가들을 발견하고 향후 10년, 20년 동안 청소년극을 이제 건강하게 작업할 창작자들을 양육하는 거에도 역할이 의무가 생겼다고 보는데 왜냐면 제가 그 증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청소년극의 관객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대상을 위한 공연을 만들겠어 하는 거에는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여학생을 어떻게 볼 건지 남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청소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무의식 중에 너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점검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있거든요. 저희 단체의 단원들은 왜냐면 그냥 내가 군인일 때 군인들의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이미 내가 성인 창작자로서 청소년기로부터 분리되고 어린이기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그들을 이렇게 위한 공연을 만듭시고 어떤 시선이 적용되고 있으면 창작자도 어떤 편견이나 이데올로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어떤 특정 키워드를 정해놓고 이렇게 그 단체들의 창작 과정들을 공동으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 어떻게 리서치해서 어떻게 창작되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물로까지 완지가 팔로우업이 되면 조금 더 좋은 공연과 그리고 이 천공축제를 거쳐간 창작자들은 다른 축제를 거쳐간 창작자들과는 좀 질적인 고민이나 태도들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하는 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키워드를 정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창작팀을 발굴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전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 축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올해 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팀 신청하세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서 뽑고 이런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방금 얘기한 그 키워드 중심의 선발 뭐 이걸로 바꿔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방식은 있는데 이 키워드 중심의 것을 하나의 섹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신 건지. 둘 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키워드를 주고 창작의 과정을 축제 주최 주관팀이 같이 팔로우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그 팔로우하는 자리에 같이 배치를 해서 이들의 창작이 도대체 어떤 스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창작자들한테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발 과정은 똑같더라도 이제 만들어진 극 자체를 가져온다기보다 천공예술 축제가 갖고 있는 청소년 팀과 전문가 외부 전문가와 그리고 선발된 창작 팀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더 색다른 차별성을 갖게 하지 않을까? 네. 이미 만들어진 공연을 갖고 오는 것보다 창작자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도 있다면 저희 축제가 뭐죠? 키워드
몇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긴 있습니다. 올해 뭐였죠? 저 라이트 오브 호프예요. 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맞아요.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운영할 때 어려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예를 들면 뭐 AI라고 딱 키워드를 정해서 간다라고 하면 야, 방식은 이제 뭐 기존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올해는 AI가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저희 이제 그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기존의 청소년극의 뭐 토양이랄까, 그 다음에 뭐 다양성이랄까, 저변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단체도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기존에 생각을 분명히 했었고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이거는 저희가 좀 고민의 한 지점으로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그 두 창작자들 모두 뭐랄까 그 축제가 이 창작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스킨십이나 무언가 프로그램이나 무언가에 의해서 작품 창작에 조금 작품의 질,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축제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그쵸,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시간이 지금 예정된 시간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뭐 얘기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다른 뭐 심포지움을 하건 뭔 토론회를 하건 그거 하고 나서 그거를 계기로 뒤로 연계되는 경우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런 데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한번 딱 얘기하고 그냥 끝이야.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를 이 이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 구조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끝나기 전에 좀 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청금축제 하잖아요. 그럼 매년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근데 이 청금축제 정말 너무 필요해. 고생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청국축제가 있어서 청소년극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잘 관심 안 갖는데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지속해주는 단체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축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축제가 있어서 청소년극들이 진짜 많이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로? 정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요. 스스로 정말 우리 축제에서 청소년극이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아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안에서 여기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축제와 연이 있긴 하지만 축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축제가 이 청소년극의 다양성과 그 질적 양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저한테 옆자리에 자리를 주셔가지고 눈빛을 막 보내시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빈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저희 같은 그 민간 공연 예술 단체는 사실은 뭐 아까 대표님께서는 완전히 자부담으로 축제를 운영하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공연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아실 테고 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진 공연을 어떻게 다시 이 애써서 낳은 아이를 다시 어딘가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를 항상 언제나 찾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저한테 사실 청궁축제는 굉장히 좋은 그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고 창작자들이 어쨌든 그 축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더 특별한 취지도 있지만 무언가 이 공연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기회 때문에 또 청소년극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3회 때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10회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농담입니다. 3회 때 참가를 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청소년 관객들을 막 만나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청소년 관객이 냉담함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학생 관객들 많이 만나면서 그냥 제가 느낀 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교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가 이 문화예술을 어느 정도 접한 선생님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다르다고 항상 느껴지고 어떤 학교는 어떤 아이들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한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남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 진짜 너무 막 열광적으로 반응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쨌든 이 청궁축제를 통해서 그 만났던 그 과정이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3회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도 계속 매년 청궁축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어떻게든 더 좋은 청소년극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청소년극 단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까? 다른 팀들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나 이런 거를 사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전 분명히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7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말씀드려요. 우리 성영 대표님. 저도 뭐 너무 같은 마음이고 예술 단체한테는 참 유의미한 축제인 것 같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고 목적지가 될 수 있으니 두말할 것 없이 도움이 되죠. 저희도 뭐 신작 개발할 때 우리 이거 신작 개발해서 내년에 여기 한번 내볼까 이런 말이 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그래도 할 이정표 방향성을 제공해주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청소년 애들에게도 그러한가 청소년 관객에게도 그러한가는 좀 물음표예요. 청소년을 위한 공연 예술 축제인데 정말 청소년을 위한인가? 그러니까 청소년 예술 단체 입장에서는 좋은 극적인 경험이 남았는데 청소년 관객한테도 그랬을까? 그 고민이 있어요. 질문이. 어쨌든 이 청공 예술 축제를 거쳐간 청소년 관객이든 협력 청소년들이든 그들에게도 저희 단체 같은 경험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가지고 있나 이제 그런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얘기는 내일 저희 청소년 평가단 청소년 톡톡톡이 있거든요. 네. 청소년 평가단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올해 청소년 평가단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건 내일 한번 좀 들어보고요. 엄현 선생님한테는 엄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말고 좀 그 뭐라고 할까 뭐 어쨌든 뭐 평론가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니까 평론가 분들 사이에서 사이에서는 어떤지 평론가 분들이 저희 뭐 청국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극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좀 이따 아마 플로어로 마이크를 돌리시겠지만 저기 네. 앉아 계시는 오판진 선생님께서도 네. 네, 청소년극을 전문적으로 네. 네, 보시는 분이 있으시고 근데 제가 서두에 썼지만 이제 10년 전에 이 축제가 시작될 그 사이만 해도 청소년극이란 장르 자체가 아주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이 뭐 청소년 연극? 그것은 무엇이지? 뭐 이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땐 요 10년 사이에 저는 그나마 2, 3, 4년 사이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청소년 일단 소설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장르에서도 청소년 무용도 있고 이제 청소년 대상 미술도 있고 청소년 미술 이런 이 대상에 대한 그런 예술 장르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 계속 생각했는데 하지 말라고 아니요 하세요. 조금만 얘기하자면은 저는 어린이극 쪽에 가서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장르는 결국은 작품과 예술가가 남아야 돼요. 그것만이 예술 장르를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성공축제에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고 또 예술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민간에서 이렇게 지속이 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조금 했고요. 예. 그리고 주변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약간 서경환 그 선생님께서도 연출가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선입관 때문에 청소년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듯이 사실 저희들도 교육받고 늘 고민하고 있는 건 성인 대상의 연극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 불러주시거나 이럴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전의 경험들에 대해서 다시 또 잘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평론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성인 대상 이걸 이렇게 하긴 좀 쉽지는 않으시다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뭐 앞으로 그런 이제 어머니 선생님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우판 선생님도 계시지만 좀 더 다양한 평론가분들을 저희가 좀 일부러라도 좀 모셔서 청소년극 좀 보시고 청소년극 쪽에서도 많이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작품들이 저희가 10회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참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수상한 작품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작품들을 좀 그 플랫폼화 시켜서 청소년극을 좀 찾고 싶은데 라고 하면 기획사 전화 받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청금축제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매력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꼭 챙겨서 좀 완성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플로어에 마이크를 돌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짧지만 그래도 기회를 좀 고개 흔들지 마시고 아니 뭐 가벼운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혹은 뭐 질문 하실 거라도 뭐 마이크가 잘 가진 않겠지만 제가 다시 반복 재생을 할 테니까 뭐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뭐 말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판 선생님 보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요. 청소년극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의 자리들이 좀 많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역할들을 청공축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앞에서 이끄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살을 이렇게 뼈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포스트 펭귄의 어떤 살신성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본인들은
좋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앞에 계속 하라고 박수 치는 게참 너 계속 죽겠어라 말이야. 그래서 참 못할 짓이다. 이렇게 후속 퍼스트 펭귄 세컨 서드 뭐 이렇게 나와야 돼. 만들어내고 세컨 서드. 많은 뼈를 이렇게 발라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좀 재생될 때 네.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너무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박수라도 크게 한번 쳐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이관희 선생님 얘기 이런 오늘과 같은 그런 청소년교육에 관한 논란의 자리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청국축제가 이런 토론의 자리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열어보는 거를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이분들한테 계속 힘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펭귄들이 좀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네. 아 그리고 마지막 혹시 예. 도움될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홈페이지랑 요거 예. 이런 거 보여주면서 예. 설명해주면서 그래도 뭔가 혹시 유의미한 피드백들이 나올까 해서 물어봤는데 예. 홈페이지 디자인과 예. 요것이 예. 그렇게 뭐랄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 걔네들의 감성상. 네, 뭐 폰트 디자인 그리고 홈페이지의 어떤 그 구조들. 네. 그래서 뭔가 10년 차를 맞이해서 한번 요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재디자인도 혹시 네. 필요하시다면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꼭 감안하고 그 얘기한 그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걸 만든 펭귄이 굉장히 힘들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거의 지금 몰라가지고. 부러지고 있다고. 그 약간만 좀 감안해 달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펭귄들을 좀 모으는 대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저기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한마디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땠어요 오늘? 저는 이런 의견 같은 거 듣고 토론을 듣고 네.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인상 깊었는데 네. 일단 제 그냥 정말 단순한 감상을 말하자면 조금 너무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들이지만 이게 어려운 존재인 이유가 어떤 면모에서는 굉장히 단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복잡할 때도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약간 그 공연을 보면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그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네. 좀 더 감정적인 교육 그런 거를 저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확실히 성장하는 시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갈등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에 피드백을 준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의 갈등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자로서의 그런 시선에서 공연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더 동반자적인 시선에서 공연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청소년들은 좀 반항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길을 그러니까 좀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냥 재밌는 거, 그냥 안전한 또 너무 친구들이 많아서 유의미한 그렇다기보다 작품인 좀 더 거예요, 저들한테. 예시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길도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에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외국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랑 같이 펭귄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내일만 돼도. 아 그래 내일만이라도 오는. 네, 내일은 참여해서 예. 내일은 제가 사회를 보는데 예. 이제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 내일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고민 중이래요. 예. 나오는 시간을. 그 학원을 뺀다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 공문을 발송해드릴 테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 얘기는 꼭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빠진 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어. 그래, 네, 있었어. 네. 아니 지금 저기 학생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아까 약간 교육적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점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반항이나 불안이 좀 극대화되게 표현되면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수위 조절이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좀 다양한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정도에서의 역할이 좀 더 있으면 더 풍부하게 이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는 걸 좋아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작품들이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작품과 어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예술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하는 작품이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카이빙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더 세분화된다면 저는 약간 저희 떡볶이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맵기 정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작품 자체도 창작자 스스로가 우리 작품은 예를 들면 뭐 재미가 뭐 1단계에서 맛 5단계라면 이게 몇 점? 뭐 자기가 자기 것들을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 자기가 자기 것들에 대한 점수를 좀 이렇게 줘서 좀 이것을 보거나 선택하는 사람이 좀 이걸 좀 받아들이기 쉽게, 내가 예를 들면 더 재미를 보고 싶으면 그런 작품을 더 선택할 수 있게, 혹은 좀 연극적인 상상, 예술적인 어떤 사고 쪽으로 나는 이 작품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아카이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창작자가 그런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번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추후에 누군가 작품을 선택하러 이 천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홈페이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플랫폼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력이 안 돼서 건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저희가 좀 계속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가 올해 이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10년을 해왔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펭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 11회 그 다음에 12회 이 축제의 지속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이제 그 심포지움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심포지움을 준비한 저희 이제 협동조합원들도 지난 10년을 생각하고 이후에 나가야 될 5년, 10년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축제 오늘 끝이 아니고 내일 작년도 그 대상자 작은방 대상자 공연과 폐막식이 있으니까 저희 축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면서 저희 천궁축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